네, 이게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알림장이에요. 통고서. 네, 여기에 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터무니없이 무혐의 처분되었고 불복했기 때문에 남편이 의문사를 당한 사건이건만 범죄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등 검찰의 비리 및 범죄 은폐로 인한 피해를 호소합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그 온갖 범죄 행각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전부 검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검찰에 송부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는요. 검찰이 한 가족을 못살했다는 내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그 누명을 벗어 던지려면요. 그게 누명이라면 말이죠. 수사를 해서 우리는 네 남편 죽인 일 없다고 해야죠. 그런데 제 남편을 죽인 후에 신우 남편을 시켜가지고 폐부종으로 죽은 것처럼 그 사망 시체 검안서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한테는 당뇨병 없었어요. 당뇨로 인한 폐부종이다. 신우의 남편이에요. 한국 폴리텍 교수였어요. 대학 교수인 가족을 시켜가지고 네 처남 폐부종으로 죽은 걸로 네가 앞장서서 시체 검안서를 조작해 라는 명령이 말이 되는 명령이에요. 말이 되는 짓을 했어요. 제 남편 죽인 거보다 신우의 남편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폐부종으로 조작했다는 게 더 나쁘고 더 악질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조작 사건한 조작한 사건에서 어떻게 네 남편은 의문사 당하가 아니고 네 신우의 남편은 그런 일 부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에 그냥 그렇게 움직인 검찰 부역자 아니다라고 그 어느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저기를 알림장을 통보서를 받은 게 7월 3일이에요. 2017년 7월 3일. 그런데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고 말았어요. 수사도 안 하고 뭉개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안 했건만 수사도 안 하고 뭉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월 28일 아니 9월 28일 석 달이 안 된 시간이잖아요. 제 딸 서동이마저 살해해야만 했어요. 2015년 3월 1일부터 신촌세브란스 병원은 그러니까 응급실이요. 제 딸이 아무튼지가 걸핏하면 경기를 해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요. 그러니까는 제 딸이 경기를 해서 응급실로 실려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진료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김흥동 선생님이 제 딸의 주치의였던 김흥동 선생님은 그 명령에 아마 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아과 환자였어요. 제 딸이 32살이 될 때까지 신경외과로 전과를 시켜야 되는데 전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아과 환자로 그냥 남겨두는 거예요. 저도 그 집이 소아과 환자로 신경외과로 전과시켜달라고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오히려 소아과 병동이 소아과 그 구역이 더 편안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예, 그러니까 소아과 환자였죠, 제 딸이. 네, 소아과 환자를 네 굳이 성인병동으로 보내기 위해서 네 진짜 네 별의별 육갑을 다 하더라고요. 네, 신소세브란스 네 응급실 예, 인턴이나 예, 네 대개들은 네 인턴 네 앞제였겠죠. 네, 레지던트도 가끔 예, 나타나는 것 같았고요. 그래가지고는 아주 못된 아이가 제 딸은 네 저기예요. 경기를 하고 네 아티반 3mg하고 예 링거를 같이 맞으니까요. 아티반 3mg 그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아주 예 나이롱 환자예요. 가짜 환자예요. 네 원기 왕성한 예 건강한 아이로 예, 한꺼번에 네, 돌변을 해요. 네 그게 제 딸의 경기가 갖고 있던 예, 특성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경기를 해서 네, 병원에 또 경기를 저기에요. 네, 시작하려고 할 때 그냥 네, 그때 예, 병원에 싣고 가서 그냥 아티반 예, 3mg 맞으면 네, 아이가 고생 안 하고 그냥 네, 원기왕성한 아이로 돌변하니까 네, 정말 네, 10년도 못 산다는 아이가 그러고 네, 32살까지 살았으니까요. 네, 원도 한도 없었어요. 다만 제 딸이 오래 살도록 만들고 싶으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무를 제대로 예, 감당해야만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7월 3일 날 제가 이런 알림장을 받았다는 거. 남편의 의문사,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네. 네. 아무튼지가 않네요. 그런데 2015년 3월 1일부터예요. 네. 소아과 환자를 공연히 성인병동으로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네. 신촌세브란스 응급실에서요. 응급실 의사들이 저는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러고 김웅돈 선생님한테 면회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김웅돈 선생님이 내려오셨어요. 네. 왜 지금 저는 무슨 짓을 하려고 응급실 성인병동으로 보내려고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제 딸의 그 MRI를 터무니없이 조작해야만 했던 때가 1997년입니다. 그 당시는 김흥동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고창준 선생님이에요. 고창준 선생님은 신경학과 그 저기에서는 아주 최고 권위를 자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조차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굳이 김웅동 선생님이 조용히 그냥 받았으면은 그렇게 병원에 갈 때마다 응급실에 그냥 성인구역으로 보내겠다고 다 잡들이 안 했겠죠. 저는 김웅동 선생님한테 재발 방지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의사도 의료진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어머니가 더 잘 알고 계시는 현실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는 6개월 동안 몽골에 갔다 오셔야 했어요. 아마도 우리 동의 때문에 몽골로 고생하러 갔다 오셔야 되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2017년 5월 달에 입원했다 퇴원하는데요. 말도 못했어요. 걷지도 못하고 아이가 정신도 못 차리고 병원에서 그 링거 맞고 있으면은 더 내 딸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네. 아이를 그냥 권하게 자는 아이를, 정신없는 아이를 흔들어 깨워서 퇴원을 시켰어요. 예, 간호사도 얼씨구나 하고 협조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거 맡고 있으면 손해라는 거. 네. 간호사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아이가 말도 못해요. 막 장이 저기 무너져 내리고, 예,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위장하고, 소장하고, 아무튼 장벽이 위벽하고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다녀야만 했어요. 네. 2달 이상 다녔어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약을 타오니까요. 2달이라고 해도요. 또 약 안 먹고 뺀질뺀질 하니까요. 병원에는 총 9번 다녀왔어요. 네. 그러고 아이가 걷지를 못하고 퇴원해서는 영천시장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장난감 가게 가서 지가 원하는 장난감 들어야만 집으로 귀가하는데, 영천시장은 커녕 하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아이가 밥하고 우유에다가 밥 말아 먹는 게 전부인데 우유를 못 먹어서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보리차에다가 밥을 말아 먹었어요. 처음에는 영 못 먹더니 배가 고프니까 그나마도 먹어주더라고요. 아무튼지간에 제가 15일 이후 5월 며칠 이후에 아무튼지 5월달에 이후에 태어난 후에 다음번에 병원에 가지 말자. 집에서 1000명을 기다리자라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9월 28일 날 또 경기를 검찰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밤 10시 넘어서 밤 2시쯤 됐나? 밤 2시쯤 됐을 때 옥탑방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돌 굴르는 소리를 내고 곤히 잠들었던 제 딸을 깨워놓더라고요. 그렇게 깬다면은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마지막을 느꼈는지 지 아빠 죽을 적에는 재롱잔치를 벌려서 저희 부부 실컷 웃도록 만들어 주시더니 지가 죽을 때는 죽지 않고 자지 않고 계속해서 저한테 이 질문 저 질문 죽고 나니까요. 그게 다 마지막 하직 인사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냥 재우려고 해도 제가 꼭 대답을 해야만 대답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시에 깨가지고 6시까지 그렇게 저한테 제가 대답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그 질문만 하다가 6시부터 경기가 시작됐는데, 다른 때 같으면은 시작하자마자 119에 전화 걸어서 병원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그날은 신소세브란스 병원 의사들을 살인마로 만들면 죽음의 그 원인을 밝힐 수도 없죠. 그뿐 아니라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되면 정말 앞날이 창창한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편하게 저기 할 수가 있겠어요. 제 딸 때문에 살인마가 됐다는 그런 자책을 안고 살도록 그냥 나는 모르겠어 하고 가서 받아야 할 진료라는 게 끔찍하잖아요. 살인마 만들지 말고 그냥 1000명을 기다리자고 안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말도 못하는 격렬한 그 경기를 한꺼번에 그냥 막 7단계 8단계 9단계 막 올라가서 막 아이가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저는 그게 경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몇 년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런 경기를 한 2시간 이상 했어요. 근데 아이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동희야, 하나님이 널 데려가실 것 같은데 먼저 가 있어. 엄마 따라갈게. 그랬더니요, 제 딸이 싫어. 엄마랑 같이 가. 그랬어요. 예. 그렇게 그냥 시달리다가 깨어난 아이를 안 돼, 못 가. 너 먼저 가.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실 그대로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같이 가자. 딱 그 말 끝나고 나니까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을 생각했어요. 경기였다면 의식불명이에요. 그렇게 말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 경기한 게 아니었다. 내 딸은 의식이 없어야 했다. 그러면 정말로 경기를 했다면 니놈들이 고문한 거 맞다. 제 4차원 시대는 원격 조정으로 인한 고문, 살인이 다 가능한 시대다. 저는 제 딸의 죽음을 통해서 제 4차원 시대는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원격 조정에 의한 고문과 살인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다라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또다시 시작해가지고도 거의 글쎄요. 지금 제가 저긴가요? 처음에 한 30분 하고 깨어났을까요? 아무튼지가 3시간 이상. 마지막에 3시간 이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0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30분 만에 아이가 깨어났는데 30분 아니라 5분 10분이라도 그게 경기였다면 제 딸은 저한테 싫어 같이 가. 엄마랑 같이 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제 딸한테. 동희야, 너는 나한테 100점짜리 딸이었어. 알지? 그랬더니 안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근데 멍청하게도 그 엄마는 몇 점짜리야? 빵점짜리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도 100점짜리야. 그 말을 해주고 갔어요. 엄마도 100점짜리야 라고 해주고 갔어요. 경기를 했다면 그런 말 절대로 주고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단 아이가 사망한 것 같았어요. 뇌서 상태로 빠진 것 같았어요. 한 3시나 4시쯤. 아니, 가면서 6시에서 6시에 경기 시작했으니까 한 10시나 11시쯤. 그리고 아이가 수문이 끊어진 거는 한 4시나 5시쯤. 그때까지 그냥 뇌사 상태로 그냥 심장만 뛰고 숨만 그르렁 말도 못하게 가래가 들끓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워있던 아이를 엎어놨어요. 기도가 막히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해놓고는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5시쯤 4시나 5시쯤 숨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울지를 않았어요.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고생하다가 갔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밥도 못 먹고 위벽에 장벽 허물어 내려가지고 곱동은 싸고 걷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서 제가 하나님, 우리 딸 이렇게 제 앞에서 고생하시면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생 안 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제가 자청해서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감당해야 될 임무 완전히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 딸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병원에 안 데리고 가서 예. 네. 아무튼지간에 네. 사망한 거다. 네. 아, 집안 예, 3일그러면 네, 맞으러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네. 그게 한스러웠지. 네. 그렇게 내 경기를 하다가 죽은 아이를 네. 검찰 니놈들이 네, 내 딸 죽였다라고는 네. 참 내 징글징글 고생하면서 네, 나를 네. 니놈들 때문에 내 딸을 네, 내가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거다라는 예, 원망은 있어도 네, 니놈들이 살인범이다라는 네, 원망은 없었죠. 네, 그런데 예, 9월 28일 날 네, 오후 한 5시쯤 수임이 끊어진 아이가 식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체온을 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방바닥이 달달달달 떨리는 그 진동은 있었어요. 네. 10월 4일 날이 예, 추석이었어요. 그러니까 10월 3일 날 아마 네. 그 덜덜덜 떨리는 그 진동을 만들어내는 네, 그 장본인이 네. 임무 교대 없이 그냥 자리를 비웠나 봐요. 예. 덜덜덜덜 떨리는 예, 진동이 안 느껴진다 했는데 네. 코에서는 네, 또 네. 빨간색 피하고 갈색의 액체가 끝없이 흘러나와서 네, 28일, 29일 날짜를 써가면서 모았어요. 제가 따로. 네. 근데 네. 10월 3일 날 예,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네. 그 코가 안 나와서 네. 그 밑에 대줬던 그 예, 저기 뭐야. 네. 키친타월이 그대로 하얗더라고요. 네. 그런 상태로 네. 이제 네. 그 빨간색 피하고 예, 액체가 네. 이제 그만 흘러나오는 건가 보다 했는데 네. 저는 네. 그냥 네. 네. 잘 잤니? 그러고는 네. 예, 죽은 제 딸한테 인사하고요. 그리고는 네. 오늘은 네. 엄마가 예. 이 키친타월 네. 안 갈아줘도 되겠네. 그러면서 네. 저는 가서 또 다시 예, 글쓰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참 있다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네, 떨리는 진동이 다시 예,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아이의 체온이 조금씩 식어간다는 걸 네, 제가 예, 느꼈어요. 아, 진동이 예, 멈추니까 네, 아이가 식는구나. 네, 아이 체온이 그냥 예, 죽은 아이의 체온이 그렇게 유지됐던 게 네, 그 진동 때문이었구나. 네. 그런데 네, 덜덜덜덜 네, 그 진동이 다시 예, 예, 만들어지니까요. 그 예, 멈췄던 그 예, 빨간색 피하고 예, 갈색 액체가 다시 흘러나와서 흥건하게 젖었더라고요. 그리고 네, 좀 네, 식는 것 같은 예, 그 예, 체온이 다시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혹시라도 내 딸이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건 아닐까라는 네, 그 네, 의구심, 뭐 기대 아닌 기대 그런 것 때문에 네, 내 딸은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 없었는데요. 네, 그 빨간색 피도 멈췄고 갈색의 액체도 멈췄고 또 네, 차가워지던 예, 그 예, 체온은 예, 다시 또 예, 올라갔고 따뜻한 살아있는 아이처럼 네, 내 딸 죽은 게 맞구나. 그 진동이 만들어낸 예, 기적 아닌 기적이었구나. 네, 그거를 네, 혹시나 네,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고 네, 기대했던 아무튼지간에 엄마라는 사람은 참 네, 멍청한 사람들이다. 네, 나도 역시 네, 멍청한 어미가 맞다. 네, 그런 거. 아, 네,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네, 112에다가 네, 제 딸이 예,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 날 예, 숨이 예, 끊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네, 시체가 식지를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따뜻합니다 하니까요. 9월 28일 날 사망했다는 제 말을 예,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안 죽었으니까 안 식는 거지. 예, 경찰관이 생각했을 때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가 예, 시신이 예,
9월 28일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네, 10월 3일 닷새가 되도록 네, 아이가 식지를 않고 있다고 한다. 네, 도대체 네, 이해가 안 되니까 네, 119에도 예, 같이 예, 달라고 네, 119에 네, 같이 네, 전화를 걸어서 예, 경찰관하고 119가 같이 도착했어요. 네, 상태를 보더니 네, 죽은 거 맞다고 네, 인정하고 그냥 간 거죠. 네. 그런데 왜 아이가 식지 않았는가를 네, 알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그거 내 전부 예, 덮어버리기 위해서 경찰관들도 그렇고 국가수에서도 그렇고, 아이고 그래. 네, 근데 뭐 어떤 검사가 네, 직접 나와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예,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네. 네, 아무튼지간에 네. 네, 나중에 네, 저기에요. 네, 그리고 네, 저기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네, 저는 네, 부검 안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네, 경찰서에서는 굳이 네, 부검을 했어요. 예, 했으면 네, 사망 원인을 제대로 밝혀줘야죠. 또 네, 저희 집 그 옥탑방에 검찰이 만들어 놓은 예, 증거가 무수했어요. 네, 그거 제가 네, 시체도 네, 병원으로 안 보내고 그냥 네, 제가 집에서 조용히 장사 치르고 말겠다 그랬어요. 네, 돈도 없고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네, 그냥 네, 관이나 짜서 네, 수의나 입혀서 네, 그저 네, 최소한의 또 네, 맨날 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놨는데 네, 누가 오겠어요? 예, 아무도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네, 교인님들이 그냥 네, 예, 운구나 해주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집에서 조용히 네,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네, 구집이 네, 저를 갖다가 네, 그 예, 옥상에 만들어진 그 제가 봐달라는 그 온 같은 거 네, 그거 네, 봐줄게요. 그리고 네, 검찰이 무슨 예, 검찰이 아니고 예, 어떤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씀하세요. 네, 녹음 네, 녹화가 되는 곳에서 다 들어드릴게요. 예, 그러고는 네, 아무튼지간에 네, 뭐 데려가겠다 그러면 네, 가봐야지 어쩌겠어요. 네, 무슨 수작을 하는지 그래 어디 또 당해보자. 그러고는 네, 경찰서로 네, 갔던 거죠. 네. 그런데 네, 완전히 그냥 네, 진실 은폐, 네, 범죄 은폐 의지를 네,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예, 적질 않았어요. 네, 그뿐 아니라 제가 예, 서명 날인한 후에 네, 제 딸이 네, 아티반 3mg 맞고 네,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은 네, 원기왕성한 아이가 된다는 네, 그리고 네, 시장을 네, 들러서 시장 한 바퀴 다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장난감 한 개 들고서야 네, 이번 예, 퇴원을 집으로 귀가했다는 거. 네, 5일 동안 중요한 그거죠. 5일 동안 네, 내 딸의 코에서는 네, 빨간색 피하고 갈색의 애치가 흘러나왔고 네, 시신이 식었던 일이 없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 다 빼버려야죠. 예, 그래야만 예, 그런데 국가수 그 사망 원인이 네, 시신이 너무 부패해서 네, 사망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네, 5일 동안 왜 그렇게 아이가 예, 저기 뭐야 체온이 네, 죽은 아이가 체온이 그대로 유지됐고 왜 네, 그렇게 네, 5일 동안 네, 시신이 네, 국가서에서 나왔던 그 양반들이 네, 아마 네, 한 18일은 됐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네, 5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네, 제가 네, 드립다 냅다 네, 저게요. 예, 방안을 네,
저기 9월 28일 날 네. 보일러를 드립다 냅다 틀어놔서 네. 그래서 제가 방안을 너무 뜨겁게 네. 시신을 두고 네. 저 그래도 이대 물리과 나온 사람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 제가 특활반 들었던 게 보건과예요. 왜 보건과를 들었느냐? 네. 저게요. 돈 안 들이고 그냥 네. 돈 안 들이고 그냥 편안하게 내 마음에 드는 그 저기가 네. 위생과더라고요. 위생 저기 네. 그래서 네. 주사 놓는 법, 뭐 인공호흡 하는 법 네. 배우긴 배웠어요. 네. 네. 제대로 네. 관심이 없었죠. 네. 그건 아무리 저게도 네. 그 어느 누구한테도 네. 예. 그렇게 네. 제가 무지무지 아끼던 딸이었어요. 네. 제 애인이었어요. 네. 그 어느 누구도 다 필요 없고 우리 딸 하나만 있으면 정말 네. 행복할 것 같았어요. 네. 위로 한마디 못 들었습니다. 네. 얼마나 애통하냐고. 네. 교회에 네. 서대문 저기 뭐야 경찰서에서 네. 교회 저기에요. 네. 저희 그 지역구 목사님하고 또 제 딸의 네. 사랑부라고 네. 발달장애 아들을 위한 저 부서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목사님이 네 교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네 칠보공예도 배우고 비누공예도 배우고 북도 배우고 네 배웠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랑부 교역자님하고 제 지역구 교역자님 두 분을 불러다가 도대체 아니 아이가 죽었는데 교회 교역자를 왜 불러와요 도대체? 그거 대단히 이상한 일 아니었어요? 네. 거기다가 또 사랑부 선생님들 네. 추석이 저기에요. 10월 4일인데 네. 10월 3일 날 제가 변사자 신고를 했으니까요. 추석 전날이잖아요. 전부 치고 뭐 하느라고 남자고 여자고 다 바쁘신 분들을 네 분이나 네 도대체 그분들을 도대체 왜 불러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는 짓들이 너무너무 수상하고 네 거기다가 제 오빠 전화번호를 굳이 저한테 적어서 주면서 지금 당장 전화 걸지 않으면 오빠 목소리도 못 들을 거다. 네 오빠 건강이 좋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담당 형사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구는 거예요. 네. 그냥 조용히 그냥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을 굳이 아이 시신은 병원으로 빼달리고 그리고 나서 부검하고 그러고는 그렇게 이상한 제가 도착하기 전에 경찰서에 제가 다니는 교회 교역자 두 분이 미리 도착해 있고 저희 집에 왔던 분이 아마 지휘 검사였나 봐요. 뭐 형사계 계장이라고 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제가 형사계 계장입니다 하고 저한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형사 일개인지 뭐 형사 일개 계장은 두 분인가? 그럼 아까 그분은 도대체 누구야? 그분은 볼 수가 없었고요. 저희 집에 와서 자기를 형사 계장이라고 했던 형사 일개 계장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은 보일 수도 없고 아무튼지간에 경찰 수사부터 저기 또 국가수에서 나와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이미 사망한 아이 코에서 빨간색 피하고 갈색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데
이상하다는 거 없이 그냥 내 전부 내 그거를 그냥 덮어버리기 위해서 예 참 네. 네, 제 아무리 저기를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시동생 앞으로 네 동의의 시신은 예 5일 동안 예 계속해서 네 식지를 않았고 예 이젠 나이를 먹으니까요. 네, 기억하는 게 힘들어요. 네, 아무튼지간에 코에서 빨간색 피와 예, 갈색의 액체가 네, 흘러내렸습니다라는 네, 광고를 네, 제가 네, 똑같은 크기의 광고를 예,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네, 위에 네, 정치 지도자에게 드리는 질문이라는 걸 네, 대선 예, 8월 예, 4월 며칠 날 75만 원을 내고 예, 실었어요. 근데 똑같은 크기의 광고를 15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네. 150만 원 내라. 2배를 내라고 그러면 2배를 내고 실어야죠. 광고비 가지고 싸우면 안 되죠. 네. 우리 딸은 내 시신이 식었던 일이 없었다는 거를 네, 미리 예, 꽉꽉 예, 공표해 놓기 위해서 네.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신문 광고를 냈었다라고 네, 말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네, 제가 예, 촛불 시위를 네, 시작하겠다고 네, 강화문광장에 앉아서 저 혼자 네, 촛불 시위 시작할 테니까 네, 부디 참석해 주십시오라고 네, 부탁하는 네, 자세한 내용은 네, 예, 제 저기 뭐야 네, 그게 뭐죠? 네. 아무튼지간에 네. 네이버에 네, 그 저기 하나 네, 게시판 하나 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네, 등록하려고 네. 네이버 점 예, 넷을 네. 그러니까 네. 미리 네, 저에게 배당될 수 있는 네, 그 이제 네이버 점 넷을 네, 소개하면서 거기를 참조해 달라고 했는데 네, 제가 유명한 네, 인터넷 도배질쟁이에요. 그런데 그 네이버 점 넷이 네, 대원서 네이버 점 넷이 도대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글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누군가가 네, 저기 뭐야 네, 네이버 점 넷을 예, 열 수 없도록 예, 방해해서 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광고를 네, 또다시 네, 150만 원 낼 수가 없어 네, 돈이 없어서 130만 원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네, 한겨레 신문에. 그런데 네, 150만 원 받아야 된대요. 네, 지난번엔 75만 원에 해주시지 똑같은 크기 75만 원이지 않습니까 하고 네, 따지니까요. 네, 지금은 150만 원 받아야 된대요. 예, 20만 원도 깎아줄 수 없대요. 네, 그럼 외상으로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 나중에 꼭 주셔야 하고 예, 외상으로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네, 광고의 크기를 예, 키워버렸어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그 돈 20만 원 네, 부디 예, 꼭 갚기 위해서 깎아주시면 되지 광고의 크기를 왜 키워놔요? 예, 돈 있을 때 드리지요. 네, 그거 예, 제가 띄어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돈 있을 때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네,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네, 그 돈 네, 띄어먹을 생각 없어요. 반드시 갚을 거예요. 근데 네, 돈 있을 때 그때 좀 깎아주시지 왜 광고의 크기를 키워버리셨습니까? 저 무척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들인가? 검찰이 네, 내 남편 죽이고 예, 다른 네, 제가 이런 네, 알림장 예, 통보서를 네, 받아 들었다면 예, 제 남편을 어떻게 죽였으며 네, 왜 네, 아이가 네, 죽은 아이가 어떻게 5일 동안 네, 식지를 않고 그대로 네, 피도 굳지 않아서 코에서 빨간색 예, 코와 예, 저기 뭐야 예, 코피와 네,
코피가 아니죠. 코로 흘러나오니까 피죠. 빨간색 혈액과 네, 갈색 액체가 흘러나오는가. 그 어느 누구도 궁금해하는 사람 없고, 네, 광고를 직접 실은 네, 그 예, 한겨레 신문조차도 네, 그건 나 몰라고, 내가 알 바 아니하고, 이런 예, 서류를 예, 받지 않았다면은요, 제가 그 집이 네, 150만 원, 150만 원, 네, 28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런 광고를 예, 안 냈겠죠. 그런데 이런 광고를 이런 알림장을 받은 적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참에 네, 정말 네, 검찰이 작정하고 저지른 온갖 범죄 행각, 그리고 네, 살인 행각, 그거 네, 수사 기소 예, 전부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네, 마음대로 그냥 덮어버리고 묻어버리는 이 네, 대한민국의 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예, 실태, 문화, 풍토, 이거 네, 똑바로 네, 세워야 드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똑바로 세워드릴 수 있는 계기를 분명히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네, 몇 년이 됐던 네, 이런 광고가 분명히 네, 7월 3일 날 제가 받은 상황에서 제 딸이 네, 살해 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저는 네, 280만 원이나 네, 내면서 지불하면서 그 광고를 네, 한겨레 신문에 예, 반드시 예, 게재해야만 됐었습니다. 라고 네, 밝힐 수 있는 날이 네, 이렇게 네, 언론인들도 네, 시민단체도 네, 정부기관도 전부 안 만들어 준다면요, 제가 화랑간창이 되겠다고 작정한 네, 그 순간에 네, 이렇게 제가 네, 분명히 네, 밝혀놓고 발고해 놓고 네, 죽던 살던 사생결판을 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네, 통보장 예, 알림장을 분명히 받은 예, 상황에서 예, 7월 3일 날 네, 제 남편의 그 예, 불복했기 때문에 예, 남편이 당해야만 했던 네, 그 네, 의문사 예, 그거를 인정하는 네, 이 알림장을 예, 국가기관이 네, 보내줬건만 예, 7월 3일 날이요. 예, 9월 28일 날 제 딸까지 살해당했는데 네, 아이가 네, 5일이 지나도 네, 식지를 않았고 피기도 굳지 않아서 네, 저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내 애미는 혹시 네, 내 딸이 살아있는 거는 아닐까. 네, 하나님이 나한테 내 딸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하시는 거는 아닐까. 네, 그런 기대를 하면서 5일을 지냈다는 게 네,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네, 그 같은 사태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대한민국은 네, 제4차 산업시대는 네, 대한민국이 아니죠. 원격 조종에 의한 네, 살인, 네, 고문이 충분히 가능한 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모든 네, 정보와 기계를 악인들이 독점하고 예, 그게 네, 악인들의 그 예, 전유물이 되고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될 경우 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서름, 예, 서민의 서름은 예, 진짜 네, 장난질에 불과하겠죠. 훨씬 더 악랄하고 심각한 네, 문화와 네, 풍토 속에서 정말 네, 말할 수 없는 네, 고생을 해야만 네, 서민은 네, 정말 네, 노예가 되고 네, 정말 악랄하게 혹사당해야만 되고 네, 착취당해야만 되는 네, 그런 시대를 예,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네, 제 딸의 죽음은 네, 일일이 네, 저기에요. 네, 증거 서류를 예, 이제 고소장을 예,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전부 네, 모아놨어요. 전부 흐트러놨어요.
제출할 수 없도록 다시 모아야 돼. 그리고 또 일부는 훔쳐가고, 네, 다시 만들어서, 네, 명도 당하기 전에, 건물인도 강제 집행 당하기 전에, 네, 고소장은 제출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집이, 네, 건물 10월 5일 날 명도 당했던 명도해야만 했던 이유는, 네, 그 고소장을 완전 무결하게 훔쳐가고 싶었기 때문이도 될 거예요. 네, 따로, 네, 따로 실어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 짐에 실려 있어야 될 거를, 네, 제가 버리고 간 짐들을 그 집이 와서 실어갔어요. 그거 실어갈 필요 없다. 나는 그 집 버리는 거다 해도, 네, 그 집이 실어다가 창고 속에다 넣어놨어요. 창고 속에다가 넣으려고 고소장까지 훔쳐가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네, 네, 아무튼지간에, 네, 이런 방식으로, 네, 제 딸이 어떻게 죽었고, 네, 왜, 네, 검찰이 내 딸을 살해했다고,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가, 그거를, 네, 지금, 네, 이제까지 설명한 것보다는 조금 제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다시 설명하면은 더 제 마음에 들겠죠. 자꾸 훈련해야만 돼요,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